나정숙의 생활실험실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나정숙입니다. 오늘 방송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하는 안산 지역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라디오입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 지구적으로 기후 이상이 여름 온도가 정말 폭염의 수위를 넘고 있는데요. 심각한 위험 수위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의 이런 변화 양상이 큰 위기에 이르고 있는데 기후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후 위기 대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뛰어놀며 보았던 친근하게 만났던 따오기, 파랑새, 도룡뇽, 땅강아지 이런 여러 곤충들과 새들, 일급수 주변에 살던 야생화들은 멸종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변화는 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많은 생물종이 서식 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적응이 어려움을 겪거나 멸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종은 멸종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음 세대에게 저희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남겨둘 수 있을까요? 이제 기후위기 환경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행동이 절실하다고 생각한 시점입니다. 오늘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초대 손님은 안산 지역에서 기후위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안산환경운동연합 배현정 사무국장님을 모십니다. 배현정 사무국장님은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안산 지역의 여러 환경 이슈와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대안적인 제안 그리고 연구, 안산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중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활동하시는 배현정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음악을 한 곡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호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한 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쉽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이번 주 초대 손님은 배현정 안산 한경동 연합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무척 기쁜데요. 배현정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우리 안산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배현정 국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기쁩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우리 단원 FM 여러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 이제 소개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이미 진행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아니 어쩌면 제가 누린 것의 일부라도 남겨주기 위해서 안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현정입니다. 제가 이런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어서 네. 상당히 많이 떨리는데 네. 지금 제가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실제로 저에게 이제 그 나연님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역에서 여러 활동도 하시고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역할도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기후 위기에 관련한 환경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가장 심각한 것이 지구의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갑자기 산불이 나가지고 멀리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데는 뭐 모든 생물종들이 거기 산불로 타서 사라지고 또 저쪽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해일이 와가지고 심각하게 날씨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가 뭐 그냥 일상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배현정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기후 위기에 대한 것들은 어떠한 좀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려 상황이라는 게 사실 너무 많아서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골라야 될 정도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 영역이 주요 뉴스 뭐 포털 메인에 이렇게 자주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교육이 있어서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검색을 해보는데 기후위기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예능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에 기후 난민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발빠르게 트렌드를 증명하는 게 광고와 예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 문제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주요 이슈로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트렌디한 자리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는 게 날씨예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리고 이상 기후에 멈추지 않고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난. 가뭄, 뭐 홍수, 뭐 폭염, 혹한, 산불, 슈퍼 태풍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끊이지 않잖아요. 네. 아까 진행자님께서 이제 올해 폭염도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 7월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네. 발표를 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난달에 9월에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이제 발생했는데 네. 3만 3천 명이 사망한 걸로 집계됐어요. 홍수로.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심각한 일이고요. 네. 근데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이번 장마 때 생각해 보시면 네. 오송 지하차도 네.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상 기후가 이렇게 재난이 되고 있는 거죠. 재난으로. 재난이란 말은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 따라 그 재난의 범위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사실 이건 이제 인간이 겪고 있는 건데 생태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미 그 197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지구 생물 중 31%가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식물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지리적 이 분포가 똑같잖아요. 거기에는 동물들은 옮겨갈 수라도 있는데 옮겨갈 데도 별로 없는데 옮겨가지 못하는 식물들은 그대로 이제 멸종 위기에 멸종되는 치이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야생화들 이름 잘 모르는 것처럼 더 많은 식물종들, 생물종들이 이미 이제 멸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 문제예요. 이게 많은 분들은 이제 아직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은 기후 위기는 이제 식물 아까 네. 얘기 드렸던 그런 게 변화하는데 재배지가 변화하는데 식물의 재배지가 변화하면 당연히 값이 오르거나 안 팔거나 하겠죠. 자국민들이 먼저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쌀을 제외하고는 3%뭐 굉장히 낮은데 그러면은 이 식량 문제가 인류를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식량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국가 간 분쟁이 되고 실제로는 그 시리아 내전도 그렇게 벌어진 거고 그래서 기후 위기 문제가 예전에는 환경 문제로 이제 접근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우리 삶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이제 사회적인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기후 위기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의 그런 과열된 어떤 먹고 살고자 하는 발버둥으로 이제 뭐 내몰리는 네. 거기에 되겠네요. 네, 맞아요. 진짜 올해만에도 홍수 뭐 예를 들면 예보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그 위기감을 탁 느껴요. 그러니까는 저지대에 안 살더라도 뭔가 이게 우리 집 가까이에서 물이 범람을 해서 이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긴박감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그냥 막연하게 기후 위기 해결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부분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의 주요한 그 나라의 이제 실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또 행동에 관련한 결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에서 행동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뭉쳐서 실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내리자. 이런 세계적인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안산 지역이라는 데는 또 안산 지역뿐만 아니죠. 사실은 수도권 주변에 도시에 살고 있는 이제 지역 공동체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안산 지역에서는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 안산 지역에서의 그런 중요한 환경 문제라든가 해결의 방점은 어디다 둬야 될까요?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기후 위기 문제는 한 나라, 한 도시 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상에 이제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많은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협약 중에 하나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1.5도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건 거의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인식이어서 1.5도를 지향하되 2도를 넘기지 말자. 이제 파리 협정에서도 이렇게 정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목표를 40% 감축을 세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배출을 줄여서 플러스 되는 탄소를 좀 줄이고 흡수를 많이 해서 0을 만들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왜 국가 얘기를 했냐면은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서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 맡겨놓을 수만 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에서도 목표를 수립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산 목표가 40% 감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가 40%니까 우리도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막연해요. 네. 세세한 목표가 필요한데 가능하다면 뭐 성인지 예산처럼 기후 예산을 세운다든지 어쨌든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이게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에너지가 전환되고 산업이 바뀌고 교통 뭐 전부 다 건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한데 특히 저는 여기서 이제 안산에서 주목하는 경우는 공단 문제예요. 네. 왜냐면은 모든 건 다 국가가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기초에서는 국가가 이 모든 걸 해줄 수가 없을 뿐더러 국가와 기초와 뭐 시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산에서는 공단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반월공단의 침체가 안산의 인구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월공단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가가 해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은 탄소 배출 기업이에요. 대부분 다. 네. 그 말은 탄소 증립 목표로 봤을 때는 다 퇴출 기업이에요. 아. 퇴출 산업에 속하거든요. 우리 국가는 전체 파이에서 퇴출 산업 이렇게 놓고 봐서 이 비율이 있겠지만 안산은 그 비율의 대부분이 퇴출 산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환을 해야 되면 그 전환 사업자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전환 노동자는 또 무엇을 교육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국가 목표도 나와야 되겠지만은 우리 안에서 먼저 목표가 나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례를 들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안산에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부품 공장들이 유럽에 많이 수출해요. 뭐 BMW나 뭐 이런 벤츠사 이런 데를 많이 수출을 하는데 거기는 유럽은 이미 이제 국가 간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시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또는 몇 년 안에 감축을 안 하면 거래를 이제 종료하겠다라는 공문이 실제로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관월공단의 그 영세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무슨 기술을 만든다거나 그러기는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 되면은 그것을 지역 차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계획을 같이 세우고 그걸 요구를 우리가 뭐 미리 이제 국가에 하거나 만들어 주는 걸 기다릴 때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그 반월공단의 쇠퇴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대거 이탈이든 생존에 문제가 생기던 뭐 우리의 안산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시민들의 일자리도 지키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사실은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은 탄소 배출에 대한 산업을 일단은 배제하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나라에다가 그거를 좀 준다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청을 준다든가 네, 나눠서 공장을 우리나라 같은 데 세우면서 본인들은 탄소 중립을 지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탄소와 관련한 배출이 대부분 산업이 있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영세 기업들이 우리 안산 지역에 이제 좀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세계적인 우리가 그걸 또 다른 나라에 보낼 수도 없고 보내면 그렇죠. 여기에 이제 경제 공동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미 현실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죠, 지금. 아. 근데 아마 이제 일반 시민들은 탄소 중립이 실제로 잘 될까도 우려지만 탄소 중립을 통해서 기후가 좀 올라가는 걸 상세 좀 적게 하려는 건가? 그거는 과학적인 어떤 접근이죠. 과학적인 접근이면서 선언적인 접근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1.5도는 넘을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100년간 영향을 주거든요. 이제 이미 아직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막을 수 없는 이게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 온도 상승이라는 것들이.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이 단어가 어렵고 이제 이해도가 낮아서 알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너무 이게 막연한 문제니까는 근데 이만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산업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게 나는 가만히 있지만은 내 회사가 바뀌고 에너지원이 내가 쓸 수 있는 그럼 전기세가 달라지거나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이 노후화됐을 때 우리가 이제는 그 노후 경유차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폐차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노후 건물을 그런 식으로 거의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오래된 집에 산다? 그러면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교통 부분에서도 차들이 연료가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일반 시민한테 탄소 중립의 정책들이 많이 영향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간다는 거는 그만큼 효과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목표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목표가 유연하거나 터무니없거나 하면은 이제 하나만한 정책이 되거나 아예 달성시키지 못할 정책이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안산시 공무원들한테 우리 시가 탄소 중립 40% 얼마나 실천했는지 한번 그런 답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30%도 어려운데 어떻게 40%를 하냐.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하는 이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목표가 어려운 거 맞고요. 기초는 더 어려운 게 그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광역 가진 데이터가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어느 부분에 어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데이터 찾기가 우리도 제가 많이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단은 이제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많지 않아요. 기초 데이터는. 그래서 40%의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이제 노력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40%를 달성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기후 예산을 계속 세워 본다든지.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정책의 변화, 정책을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눈에 보이진 않는 거죠. 네, 크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하기에는 시스템, 제도, 그리고 뭔가 데이터를 통한 분석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만들기까지 많은 과정과 관심과 예산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아, 국장님이 정말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 위기라는 그런 것도 되게 어려운 맞아요. 단어고요. 탄소 중립도 맞아요, 이게 네. 어떤 부분까지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요. 다시 우리가 기후 온난화 과정에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을 듣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번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 해변에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쩌나 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쩌나 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배현정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배현정 국장님 아까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안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산시의 반월공단이 다 열악하잖아요. 그런 영세 기업들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예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려운데 이렇게 안산시가 지금의 현재 기후 온난화와 가는 상황에서 환경 정책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은 이런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 관련한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안산시의 모든 정책을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 전에도 한번 보긴 봤는데 이번 민선 8기에서 이제 가져가고 있는 환경 정책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일단 슬로건은 쾌적한 교통 환경 도시, 탄소 중립,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선도하는 안산 이렇게 이제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봤는데 사실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의 문제 의식은 환경 정책이라는 게 너무 없어요. 네. 네, 없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요 슬로건은 있는데 세부적인 어떤 네, 정책 일단 내용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면 교통은 또 교통으로 빠지면 이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거의 정책이어가지고 환경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에너지 파트는 좀 커요. 수소 도시, 뭐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이런 건 이제 기본이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산림 욕장, 유아 숲놀이터, 숲길 플라스틱 사업 최소화 이렇게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자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정책 자체가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에너지 전환이 이제 국가에서도 목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0%뭐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데 수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수소 시범 도시잖아요. 네. 이거 말고는 내용이 많지 않은데 이거는 건이 커요. 그래도 근데 시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수소 도시 전환을 통해서 탄소를 감축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는 다른 이제 교통이든 공단이든 건물이든 이런 것에 대한 탄소 저감 정책은 저는 찾지를 거의 못했고요. 이제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반 이런 것도 이제 공단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통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자전거 부분이라든지, 네, 자전거 도시. 네, 차 없는 도로라든지 뭐 교통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주차장을 개선하는 것으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자동차를 타기 편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반대 정책일 수 있죠. 실제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많이 돼야 되고요. 플라스틱 사업 최소화도 좋은 사업이죠. 이런 거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줄일 것인지, 그럼 플라스틱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쓰레기는 줄이는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는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찾아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완이 돼야 되는 건데 또 하나 저는 좀 봤던 거는 이제 숲을 확대하는 거는 숲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는 숲 정책이 숲을 유지하고 가꾸고 확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들로 대부분 정책이 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산림 욕장을 만들고 숲길을 만들고 숲 놀이터를 만들고 당연히 그것도 나쁜 사업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에 시설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산은 도시숲이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공원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고 이제 아시다시피 중앙대로 뭐 가로녹지 네. 뭐 수인산업도래 가로녹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켜져야 되고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실제로는 작은 한뼘 공원 같은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깨서 뭔가 공공시설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유아 숲놀이터 뭐 이런 시민들이 숲을 가깝게 느끼는 건 좋아요. 그렇게 느끼는 것에 한편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늘어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책적으로 더 많이 보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좀 이제 이거는 제가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탄소 중립법이 올해 시행됐어요. 6월에. 그러면서 안산에도 탄소 중립 지원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
조직체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공무원 조직 안에서 뭔가 일을 엄청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펴봤더니 이제 환경재단 안에 기후변화 대응 팀이 이름만 변경된 것이더라고요. 이름만 변경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전체가 전 부서가 막 목표를 가지고 해도 우리가 달성할까 말까인 건데 재단 안에 조직으로 국한되어 있으니까는 그게 가능할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직 뭘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조직 체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 정책을 찾아보면서 이제 어쨌든 좀 너무 적다. 많이 좀 보완돼야 된다. 그런 네. 게 있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향후 지역 사안이 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곧 이제 완공이 됐고 네.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그거는 안산의 경제 발전에서는 좋은 측면이 맞습니다. 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려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데이터 센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엄청 많이 사용해요. 사용하죠. 네, 그래서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이게 환경 따로 이제 경제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리백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화석연료를 쓰는 에너지를 펑펑 쓰면 안산시는 전체적으로 그 감축 목표와 그걸 달성하지 못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이런 좋은 산업들을 유치할 때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안산에 들어오면은 경제적 유발 효과는 이렇지만 환경적인 유발 효과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뭐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 또는 데이터 센터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뭐 전기를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거에 더불어서 공단 상거리와 가까운 데 있잖아요. 네. 여기에 더 큰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대요. 이거는 어. 삼자가 이제 기업이 구성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에너지 정책과세가 들은 거에서 실제로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제 아리백 달성이 더 멀어지는 그렇죠. 거죠. 탄소 중립도 굉장히 멀어지는 네, 거네요. 근데 이건 그 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과는 다른 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전에는 뭐 칸막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알겠지만은 지금처럼 이 중립 목표라는 거 국가적 목표고 시도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우려점이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 부처 간 또 합의해야 되고 저희가 기업에 요구해야 되고 네, 우리가 그런 기업이 이제 유치한다고만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게 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거는 좀 우리가 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현정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탄소 중립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모든 부서가 함께하고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각자 따로 그냥 외치고 슬로건이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카카오 센터나 이런 거는 전력 소모가 엄청 많다고 네, 맞아요.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 벌써 이제 탄소가 엄청 배출되겠네요. 네, 우리는 이제 줄이는 것도 힘든데 이미 플러스가 더 돼서 시작하게 돼버려 가지고 네. 이제 사실상은 이 관련 부처들은 너무 힘들어진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우선돼야 하는 시점인데 이 환경을 우선으로 하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 베이스로 깔면서 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 되고 또 환경 부서도 일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부처도 되게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에너지과 같은 경우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희는 네. 에너지가 선도하는 것도 맞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제 수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더 많으니까. 네, 뭐 그렇게 돼버리니까 난색을 표하시던데 이거는 뭐 누구의 뭐 어떤 부처의 문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통합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유치할 때 사고 고려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그러네요. 그리고 워낙 또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공원도 많고 숲도 많지만 거기에 일부분 잘라내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대수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시민들도 그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감수할 것과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인 것들이 공동체가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뭐 행정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니라 네. 전체적인 안산 지역에서 이 기후 온난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 배현정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안산시 환경 정책은 참으로 이제 시작이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것들도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의원이었을 때 사실은 우리 안산시 환경교육 도시 선정을 위해서 우리 배현정 국장님이랑 환경교육과 관련한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에 환경부에서 안산시를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안산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이 되면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그간에 이제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연님과 네. 같이 많이 했었는데 일단 19년에 이제 안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고 그에 저희가 먼저 환경교육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안산시에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22년에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선정된 것에 가장 큰 이제 가중치 가산점을 받은 거는 다문화라는 주제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산은 어쨌든 다문화가 우리는 이제 상호문화라고도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주제는 어쨌든 다른 지역과 특화될 수 있으니까 좋은 주제가 맞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이 워낙 많이 있는데 다문화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런 다른 여러 나라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환경을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주제인데 아쉬운 점은 제가 사업을 이제 들여다봤더니 저희가 이제 3개년에 걸쳐서 지원도 받고 뭘 하는데 그 외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환경교육 도시를 받고 할 때는 다문화를 받았지만 다문화 사업도 늘리지만 환경교육의 전체 파일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파일 늘리고 그것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디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거였는데 다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문화의 대상이 다문화로 많이 옮겨간 것. 이제 파이는 거의 그대로건 아직 파악이 되지 않는 수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교육센터도 안산 환경교육센터도 올해 지정이 돼서 운영이 중인데 지금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관련해서 이 때문은 아니었지만 이제 담당 과의 이제 담당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얘기도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아직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많이는. 그래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하자라는 이 환경교육 도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기본 계획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지금 3년이 됐는데 해왔던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이제 그의 이런 조건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렇게 국가의 지원도 받고 이런 것에 비해서는 이렇다 할 것들이 아직 이제 가시화된 건 많이 없고 다문화는 가시화됐고 그렇지만 다른 영역들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가 아직 취합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는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정말 이제 다른 이유로 취합이 되지 않은 건지 저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런 거고 그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공교육에서 환경교육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환경교육 의무제를 넣었어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걸로 이제 감로들박을 많이 하면서 다른 것들은 이제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그래도 좀 고수하는 걸로 해서 이제 3학년, 4학년 정도를 해서 이제 넣었는데 물론 이제 과정에서 어렵죠. 교육청이랑 이런 섭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사이에 환경교육법도 바뀌고 우리가 도시도 선정되고 하면서 다른 파이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접근할지는 이제 다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환경교육은 외부 강사 저희 같은 외부 강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교사가 직접 하는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교육은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고 내 생활 속에 접해야지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뭐 교환 개발을 같이 하고 교사 연수를 시행하고 이런 안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환경재단의 사업에 여러 개가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접근이 잘 안 돼서 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다양한 환경 교육을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그게 일반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저희가 올바르게 평가할 수도 있고 같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다른 시와 좀 다르게 환경 재단이 있어서 네. 점수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환경에 그것도 관련한 실천에 대한 중요한 또 활동들이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환경 교육 도시로서의 내용적인 것들이 매번 이렇게 좀 쌓아져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아이들의 어렸을 때부터 환경 교육이 몸에 배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를 정말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모색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군요. 네. 우리 안산 지역은 예전에 시아오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 단체도 많고 시민들도 환경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이슈가 예전부터 시아오뿐만 아니라 또 반월공단의 악취 문제라든가 또 이 하천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적극적인 것 같은데 우리 안산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환경 단체라든지 실천 이런 것들의 내용이 좀 다른 데보다 좀 실천적인 게 더 이거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어떤 게 좀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조금 이야기 더 아까 네. 주제에서는 그 환경재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네.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랑 비슷하긴 한 건데 그 환경교육지원센터가 재단으로 갔고 재단에서도 그냥 부처가 이름 바뀐 걸로 또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재단 사업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환경교육도시 지정받은 그 내용을 전부 다 재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재단이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미 재단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있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재단으로서도 힘이 들겠죠. 근데 새로운 어떤 조직이 있어서 이 큰 파일을 다시 만들어내서 하면 파이가 커질 텐데 기존의 환경교육팀이 원래 하던 사업도 있었을 텐데 요것도 받으니까 그 안에서 조직체가 똑같으니까 그 안에서만 하게 되니까는 모든 일은 재단이 다 하니까 재단도 힘들겠지만 또 다른 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환경교육지원센터라는 게 뭐 환경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같이 포괄하고 같이 그거를 꾸러미를 열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시작이니까 더 두고 봐야 될 거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그게 좀 막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환경 재단만의 일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환경 정책과가 안산시 전체에 있는 부서들과의 같이 협업이라든가 아니면 녹아내는 것들 또 그것이 더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센터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좀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듣긴 했는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면 어떤 행동의 네네. 실천 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실천 사례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소개드리긴 어려워서 하나 이제 저희가 중심이 같이 돼서 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기후 위기 안산 비상행동이라는 것을 2020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70개 정도의 단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네. 안산의 공공기관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공공기관도 들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전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 도시공사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네, 뭐 자원봉사센터 이런 새로운 데도 사실입니다. 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유관 기관들 그리고 상공회의소 이런 데도 들어와 있어요. 네. 상공회의소도.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상황은 굉장히 지구적인 상황이고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하게 그것도 네, 그래서 같이 들어와 있고 이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 70개 단체가 모두 의견을 똑같진 않지만은 우리의 큰 가치에 동의를 하는 단위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단위에서는 교육 사업, 정책 사업, 시민 실천 사업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사업으로는 기후행동학교 이런 이름으로 각 단위들이 저희 같은 환경 단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 소속되어 있지만은 환경 단위가 아닌 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들이 요청하거나 우리가 제안을 해서 같이 교육을 열고 그래서
이제 단체 회원들 그 소속 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과 정책 사업으로는 뭐 선거 대행을 같이 이제 지난 선거 때도 했었고 그런 활동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는 이제 11월에 있는데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인데 탄소 중립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비상행동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우리 안산에서는 어떤 게 좀 더 보완돼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실천 활동으로는 최근에 9월 23일 날 기후 정의 행진을 이제 같이 네. 저도 참석했습니다. 네, 갔다 오셨는데 네. 네, 그런 큰 실천 활동에서부터 소규모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소속 단체들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생활 속 실천 활동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은 이제 시어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환경 단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 다양한 단체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에너지 파트, 생태 파트, 먹거리 파트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이 이제 방송 이후에 네. 네, 나영현님이나 저에게나 연락을 네. 주시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후 위기 비상행동은 단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요. 네, 자발적으로 네, 이제 네, 하겠다고 네.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또 단체에서 권유도 합니까? 네, 권유도 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60개 정도였는데 안산 환경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그 강사협동조합도 오고 뭐 동아리도 오고 해서 그런 데도 제안을 해서 하고요. 개인 회원도 받고는 있어요. 아, 개인 네, 회원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분담금 같은 것들의 차이가 조금 네. 있는 거고 많지는 않지만은 네 그런 거여서 저희가 같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한 행동을 하자. 네, 네. 이거에 동의하면 다 됩니다. 네. 이야, 네. 우리 안산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상공회의소나 도시공사 네, 네. 등등 이렇게 다양한 우리 단체나 기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참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의 위기가 완전 네, 비상입니다.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중에 또 하나 재미난 어떤 실천 사례 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아이들도 이렇게 실천하는데 같이 하는 게 있어요? 환경 교육 받고 애들이 우리도 이거 합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엄마랑 같이 하거나 이런 그런 거. 경우들은 단체들마다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단체는 지금 그거는 많이 하고 있진 않아서 소개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걸 갑자기 물어보고 저희가 환경교육 포털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네, 재단에서 운영하긴 하지만은 그런 것에서 이제 이걸 확인해 보실 수는 있으실 거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는 이유가 네. 실태 파악이 저 안 그래도 어제 네. 물어봤을 때 그 시를 만났을 때 물어봤는데 시에서 이제 실태 파악을 아. 한다고 이제 자문 요청 같은 것들도 왔었거든요. 근데 좀 재미난 거는 이거는 그 내용은 아닌데 환경교육 도시를 주제로 거기에 선정된 것 중에 다문화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곡 초등학교가 저희가 안산시에서 이거는 정책과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연극을 만들었어요. 네, 연극을 만들어서 원곡 초등학교 모든 학급에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연극을 아예 거기서 하고 4차 시에 교육을 진행하고 자원순환을 주제로 해서 그리고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후에 이 연극을 확대해서 전국 전 이제 안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신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역에서는 뭐 저희 시어 생명지킴이 안산 YWCA 뭐 풀뿌리 환경센터 이런 다른 단체들이 환경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방송 이후에 제가 네. 더 많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원정 국장님, 우리 안산 시민들이 실천해야 되는 또 환경에 관련한 것들이 많아요. 시민들의 환경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걸 꼭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우리 세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기후 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자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저희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뭐 일회용품을 줄이자,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자, 뭐 에너지는 적게 쓰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는 편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나의 편리를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도 5분은 편하지만 동물들은 이제 목숨을 잃겠죠. 그거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 더 적게 가지고
조금 더 덥게 입고 조금 더 춥게 입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는 조금 불편해지지만은 지구 생명에게는 굉장한 이제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나가면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작은 실천의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넘어서 자기 생활의 변화, 우리 탄소 중립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우리 생활도 전반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리 배출 잘하기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 그거는 이제 너무 기본인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제주 한 달 살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쓰레기통 없이 한 달을 살아본다. 예를 들면 나는 그건 너무 어렵다면 뭐 플라스틱 없이 뭐 한 달 살아본다 이런 그러면서 가족들이라면 왜 이걸 같이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이 나의 생활 전반에 다 녹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건데 저는 요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은데 유권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에 관심이 있다. 그런 사람한테 표를 줄 거야 또는 그런 물건을 살 거야 아닌 물건을 사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되게 많은데 이제 선거가 나오면 이제 많이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지금 계속 관심 있는 게 뭐 집 문제 교통 이런 거니까 지하철 놔주겠다 이런 게 1번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환경 공약이 1번으로 올라오려면 시민들이 그 관심을 가져야죠. 안 가지면 이제 어쨌든 정치를 하는 분들은 관심 있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환경을 더 이상 파괴시키지가 그런 거를 요구한다면은 그런 게 1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3순위까지 올라올 수 있게 푸시를 하는 것들 그리고 불매 운동 같은 거는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양반긴 같은 거에 플라스틱 트레이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 요구를 많이 했고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스팸 뚜껑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소비자 운동으로서 그러네요. 네, 그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기업들에게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살 거야 더 다른 거 살 거야 이런 얘기들이 하면서 그게 이제 기업들이 하나가 변하면 효과는 굉장히 커요. 내가 하나 일회용품 안 쓰는 것보다 스팸 뚜껑 하나 없애는 게 더 효과가 크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시민 환경 행동은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뭐 어디 많은 곳에서 접하시는 행동들 그대로 해주시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운동들 네.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개인들의 그런 행동이 모여가지고 하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네, 거라는 맞아요. 게 지난번에 우리 그 서울시청에 모여가지고 기후위기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놀라고 같이 함께했던 분들도 놀란 게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두가 함께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변할 수 있겠다 이런 네. 가능성도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참 의미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지금 안산 지역에는 아까 그 기후위기 비상 행동처럼 환경교육 네트워크 활동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현정 국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활동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큰 역할은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무국장님은 다른 분이 하고 계시고 제가 네. 연대체여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지역에서는 이제 안산은 그 말씀하셨듯이 환경 단체가 많고 환경 교육도 예전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산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일단 9개 시민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협력기관, 자문기관 이렇게 5개 정도가 더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하게는 단체 간의 이제 네트워킹과 강사 역량 강화하는 활동과 하나 더는 안산시 환경교육 정책 제안 이렇게 두 파트가 이제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발족한 이후부터는 저희가 2016년에 발족을 했는데 2016년에 발족했으면 꽤 됐네요. 네네, 16년에 시간이요. 발족을 했는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이제 환경교육 사례 같이 공부도 하고 단체들끼리 강사단이 있잖아요, 저마다 그런 것들이 단체 혼자서 보수교육을 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보수교육을 하고 이런 단체 간의 환경교육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왔고 그다음에 교육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안산시 환경교육의 이제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하기 위한 활동들 그런 것들을 2018년부터 계속 꾸준히 해와서 조례를 만들고 민간 네트워킹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제 도시 지정까지는 되어 왔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환경교육 네트워크에서 사실은 환경교육 도시 선정에 많은 역할을 한 거네요.
이제 민간 협력의 부분은 네. 점수는 이제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네. 뭐 다른 역량들도 되게 많았을 테고 뭐 시에서도 이제 그런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런 도시 환경 교육 도시라는 게 사실 뭐 선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다고 하지만은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차이가 되게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부분들 뭐 역량 강화와 정책 제안 요런 두 파트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계속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저희가 같이 또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 갖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시고 정책 제안도 하시고 네, 저희도 실천도 이제, 하고 네,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산시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조금 변화 있는 그런 개선이 될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에 나와주셔서 아주 정말 명확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배현정 국장님. 사실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의 소감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원래 이제 1시간이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금방 가고 이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좀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나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제가 활동하면서 이제 최근에 본 문장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기후 위기를 대응할 때 굉장히 좀 벽이 크거든요. 너무 큰 문제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희망보다 필요한 건 행동이며 일단 행동을 시작한다면 희망은 어디에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이 수많은 행동들이 모이면은 또 희망이 계속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FM을 들으신 분들도 이제 네. 좀 많은 행동을 같이 해주시면은 서로의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정말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보면은 종이컵을 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3명. 네, 중에. 맞아요. 그것도 네. 하나의 변화고요. 네. 그런 같이 함께 실천을 작은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단원 FM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배현정 국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안산에 많은 환경단체가 있는 거는 안산 시민들이 그만큼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도 많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안산시 우리 환경에 대한 것들을 같이 개선하고 만들어가는 안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앞으로 더 기후가 너무 더워지고 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요.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리 배현정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두운 밤 구름 위에 저 달이 뜨면 괜시리 난 찾아와 울리고 가네 그 누가 만들었나 저 별과 달을 고요한 밤이 되면 살며시 찾아